해수부가 발표를 했거든요. 앞으로 한 달 안에 이렇게 후다닥 건진다는 건가요? 3년 동안 안 되던 게? 그래서 내가 화가 난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는 걸 왜? 그러니까. 아직도 이해 안 되고요. 그 신상철 대표가 나오셔서 했던 말이 지금도 좀 맴돌거든요. 이왕 참을 수만 있다면 정권 바뀐 뒤에 인양하면 조사하는데 훨씬 더 좋을 것이다는 이야기. 탄핵이 됐으니까 그나마 좀 낫겠죠?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공범들이라고 하면 뭔가 증거인멸을 위해서 노력할 거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실제로 우리가 천안함 우리가 들어올렸을 때도 봤잖아요. 뽀개진 거를 폭발의 흔적이라고 언론에 거짓 선동 플레이를 하고 심지어 인양할 때 그물 쳐가지고 안 보이겠죠. 국민이 충격받을까 봐 그랬다잖아요. 근데 건져 올릴 수 있으면서 못 건져 올렸다는 이 비난을 좀 받아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저는 이게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매우 높고 현재까지도 많이 증거가 인멸되었을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게 지금 이 사람네들은요. 지금 증거를 인멸하지 않으면은 큰일 나. 증거 인멸을 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야. 진짜로. 그러니까 대선은 포기했다고 봐요. 대선 시점에서 끌어올리는 것 자체는 대선은 포기했는데 그보다 더 중요한 뭔가가 있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이 그 증거를 인멸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로서 정권이 바뀌기 그 직전에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증거 인멸을 하겠다. 저는 그런 의지로밖에 안 보여요. 대한민국 국민이면 다 그렇게 생각하죠. 국정원 권력이 아직도 그대로 있고 해수부 그자들이 그대로 있고 해경의 그자들이 그대로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이제 해수부가 해체되고 다시 다른 그릇을 담으면서 각종 증거들을 다 인멸했다 이렇게 보는 거잖아요. 그리고 어쨌든 권PD가 얘기한 대로 뭐 한두 달이면 충분하게 인양 가능했던 것을 지금까지 3년간 미루고 이제 탄핵되니까 마치 이것이 인양을 해서 진상을 밝히기 위해서 교도보가 확보되는 것처럼 얘기하지만 우리 국민들이 이미 증거는 다 인멸됐을 거다. 그래도 쪼개지 않고 인양된 게 어디냐. 그거라도 지금 간접 추정하면서 진실을 밝혀야 되는 것인데. 그 얘기하니까 겁이 확 나는 거예요. 안 쪼개고 인양한 게 어디냐 그랬는데 이게 한 달 안에 인양 과정 중에 쪼개겠다는 계획으로 운영한 거 뭐 어떡할 거야. 나도 그게 두려워요. 인양하긴 했는데 쪼개졌다라고 말하면 할 말이에요. 그러니까 없죠? 하다가 쪼개진 거 어떻게 이렇게 나오겠지? 그래서 이번에 이제 국회의원들이 현장을 찾아갔더니 예전에 오지도 못하게 했잖아요. 시대가 바뀐 건 아는 거죠. 해양수산부의 윤 학배 차관이 그 국회의원들한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 차례 인양 시점이 지연된 데 대해서 드릴 말씀이 없다. 그러니까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다는 거죠. 우리가 지금 제기하고 있는 어떤 의혹에 대해서 그들도 그렇게 저는 느낀다고 보는 것이고요. 준비는 다 됐답니다. 그래서 세월호를 올릴 제킹 바지, 그러니까 바지선 말하는 거죠. 두 척이 대기 중이고 중국에서 출발한 반잠수식 선박도 지금 17일 날 새벽에 들어온다고 하니까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걸 2년 반, 3년 동안 미루어 두고 있었다는 것. 지금도 기억납니다. 2014년 11월 11일이 마지막 인양, 시신 인양의 마지막 날이었고요.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 이후에는 인양에 대한 이야기가 2년 반 동안 나왔던 거거든요. 2년 반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아무것도 한 게 아니라 증거를 인멸하고 있었죠. 물속에서. 네. 그런데 어쨌든 저는 이게 정권이 교체되기 이전에 인양됐다 하더라도 그다음에 그것이 선체조사 특별법이 반토막짜리 개차반으로 통과됐다 하더라도 정권이 교체가 되면 이 특별법을 다시 수정해서라도 세월호의 진실을 정확하게 밝히고 재수사를 통해서 어쨌든 향후에 어떤 잘못된 점들을 개선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국민 전체가 지금 고뇌해야 되는 부분인데요. 이번에 제가 일부러 이제 제주도 가면서 카페를 타고 갔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세월호의 4배 정도 되는 크기의 배를 타고 갔는데요. 고박장치도 전부 사진을 찍어봤고 어떤 바다로 가는지, 왜 그러면 이 세월호가 동고차도를 지나갔는지, 다른 배들은 다 동고차도를 지나가지 않고 백목항과 동고차도 사이 큰 바다를 지나가는데 이 배만이 유독 그 사이로 지나갔는지부터 전반적으로 하고요. 그다음에 그 선원들한테 제가 굉장히 질문을 많이 했어요. 인터뷰를 많이 했는데 그분들이 하는 말이 세월호 참사 이후에 안전이 굉장히 강화됐고 그다음에 작은 배들이 있잖아요. 다 없애버렸대요. 국가가. 그러니까 이마만큼 강화된 것도 사실은 세월호의 우려 덕분이었거든요. 그러면 세월호의 진실을 정확히 밝히면 미래에 적어도 해상에서의 안전한 대한민국 또는 안전한 해상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다는 차원에서라도 분명히 진실을 밝혀야 된다. 그리고 억울한 304명의 영혼들도 달래야 되기 때문에 이 문제는 정권이 바뀌더라도 반드시 하시고 아까 박주민 의원이 사실은 문재인 캠프에 들어갔고 문재인 캠프에서 중책을 맡고 이후에도 그런 세월호 진실을 밝히는 데서 자기의 남은 임기를 다 바칠 거라고 좀 봐서 희망적이다. 근데 이런 지점은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정권이 바뀐다고 해도
당장 그 인원들을 바로 못 빼요. 그리고 현재 정권이 바뀌기 전에 인양에 관련된 모든 일들은 박근혜 정권이 심어놓은 공무원들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요 사실을 분명히 아셔야 되는 것이고요. 박근혜가 탄핵했으니까 우리는 증거인멸 없이 인양해서 끌어올 것이라고 착각하는 건 완전히 무리라고 생각이 그렇죠. 들고요. 결국은 공범들이라고 저는 보는 것이고요. 그 판타지물에 보면 막 괴수가 죽으면 갑자기 그가 했던 막 악행들도 막 동시에 싹 사라져가지고 저주에서 풀리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그거는 판타지물에서만 일어나는 일이고 박근혜는 없지만 박근혜 체제는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 안에 공범들은 청와대에도 시퍼렇게 그대로 살아서 여기 못 들어와 이러고 있는 거고 지금까지 이 세월호와 관련된 일을 해온 사람들도 하나도 바뀌지 않고 그대로 있다는 게 그러니까 그게 앞으로 치워야 할 똥이 얼마나 많은가라는 걸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세월호 침몰에는 박근혜가 전혀 연관이 없을 가능성도 있고요. 그렇죠. 어떤 세력들에 의해서라면 그 세력들은 밖으로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인양하는 과정에서 어떤 식으로 증거인멸할지는 아무도 모르고요. 설사 증거인멸의 행위가 없다고 치더라도 우리는 그 3년 동안 그걸 의심할 수밖에 없는 위치에 와 있다라고 보는 것인데 어찌됐건 만약에 세월호가 들어올려지면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박근혜 탄핵이 된 것만큼이나 감정이 묘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봅니다. 4월 5일 정도가 예상된다고 근데 해요. 그렇게 뛰어 올렸는데 하얗고 파랗던 그 배가 나중에 시커매져서 벌집처럼 구멍이 숭숭 뚫린 채로 밀려져서 올라오는데 그 안에 아무것도 없고 다 여기저기 다 잘려져 버린 마치 그 고철 노인과 바다에서 기껏 황새치를 잡아서 왔는데 뼈만 남겨가지고 들어왔던 그런 느낌을 받지는 말았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난 그게 너무 비참할까봐 선체에 도대체 얼마나 훼손을 해놨을지 그게 걱정스러워요. 지금도 이제 미수습자 가족분들이 이렇게 굉장히 비슷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세월호가 과연 올라올까? 올라오지 못할까 봐도 두렵고 그리고 올라왔는데 그 안에 아무것도 없을까 봐도 두렵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미 우리 그 세월호 의혹 시리즈에서 어떤 분은 바다로 튕겨져 나갔다는 이야기도 들었던 적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도 파생되는 여러 가지 뉴스들이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어찌됐건 인양은 이 정권 내에서 하더라도 진상규명만큼은 정권 교체된 후에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정말 얄밉지 않습니까? 이 탄핵 정국과 대선 정국에 교묘하게 끌어올려서 세월호에 집중될 국민적 관심을 대선으로 쏠리게 만드는 거 굉장히 얄밉지 않아요? 저는 이 아까 얘기하신 박근혜 모르게 이루어졌던 그 세월호의 기획침몰이라고 했다면 신상철 대표도 그렇게 얘기하고 저도 이제 그쪽으로 가닥을 잡았어요. 굉장히 치밀하게 준비된 기획침몰이었다고 한다면 그 증거도 굉장히 작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월호를 그냥 올리고 지금까지 129개가 넘는 구멍을 천공을 뚫었다면 그 천공 뚫은 것으로 이미 증거는 소멸됐을 가능성이 있어서 굉장히 이것은 과학적이고 지능적이고 광범위하게 수사가 진행돼야 되는데 이것이 대선의 한복판에서 인양이 된다는 것. 정말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이자는 반드시 잡아서 국민 앞에 그 죄를 물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아까 드렸던 것처럼 대선은 포기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세월호 인양되면 어떤 모습이든 간에 박근혜 정권은 피할 수 없을 거라고 봐요. 그보다 더 그들이 얻을 수 있는 것, 증거인멸이라고 일단 보는 것이고요. 대선은 포기했다라고 봅니다. 그 시점에 그렇게 행복한과 동고창도 사이 큰 바다를 지나가는데 이 배만에 유독 그 사이로 지나갔는지부터 전반적으로 하고요. 그다음에 그 선원들한테 제가 굉장히 질문을 많이 했어요. 인터뷰를 많이 했는데 그분들이 하는 말이 세월호 참사 이후에 안전이 굉장히 강화됐고 그다음에 작은 배들이 있잖아요. 다 없애버렸대요. 국가가. 그러니까 이마만큼 강화된 것도 사실은 세월호의 우려 덕분이었거든요. 그러면 세월호의 진실을 정확히 밝히면 미래에 적어도 해상에서의 안전한 대한민국 또는 안전한 해상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다는 차원에서라도 분명히 진실을 밝혀야 된다. 그리고 억울한 304명의 영혼들도 달래야 되기 때문에 이 문제는 정권이 바뀌더라도 반드시 하시고 아까 박주민 의원이 사실은 문재인 캠프에 들어갔고 문재인 캠프에서 중책을 맡고 이후에도 그런 세월호 진실을 밝히는 데서 자기의 남은 임기를 다 바칠 거라고 좀 봐서 희망적이다. 근데 이런 지점은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정권이 바뀐다고 해도 당장 그 인원들을 바로 못 빼요. 그리고 현재
정권이 바뀌기 전에 인양에 관련된 모든 일들은 박근혜 정권이 심어놓은 공무원들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요 사실을 분명히 아셔야 되는 것이고요. 박근혜가 탄핵했으니까 생각하죠. 국정원 권력이 아직도 그대로 있고 해수부 그자들이 그대로 있고 해경의 그자들이 그대로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이제 해수부가 해체되고 다시 다른 그릇을 담으면서 각종 증거들을 다 인멸했다 이렇게 보는 거잖아요. 그리고 어쨌든 권PD가 얘기한 대로 뭐 한두 달이면 충분하게 인양 가능했던 것을 지금까지 3년간 미루고 이제 탄핵되니까 마치 이것이 인양을 해서 진상을 밝히기 위해서 교도보가 확보되는 것처럼 얘기하지만 우리 국민들은 이미 증거는 다 인멸됐을 거다. 그래도 쪼개지 않고 인양된 게 어디냐. 그거라도 지금 간접 추정하면서 진실을 밝혀야 되는 것인데. 그 얘기하니까 겁이 확 나는 거예요. 안 쪼개고 인양한 게 어디냐 그랬는데 이게 한 달 안에 인양 과정 중에 쪼개겠다는 계획으로 운영한 거 뭐 어떡할 거야. 나도 그게 두려워요. 인양하긴 했는데 쪼개졌다. 라고 말하면 할 말이에요. 그러니까 없죠. 하다가 쪼개진 거 어떻게 이렇게 나오겠지? 그래서 이번에 이제 국회의원들이 현장을 찾아갔더니 예전에는 오지도 못하게 했잖아요. 시대가 바뀐 건 아는 거죠. 해양수산부의 윤 학배 차관이 그 국회의원들한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 차례 인양 시점이 지연된 데 대해서 드릴 말씀이 없다. 그러니까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다는 거죠. 우리가 지금 제기하고 있는 어떤 의혹에 대해서 그들도 그렇게 저는 느낀다고 보는 것이고요. 준비는 다 됐답니다. 그래서 세월호를 올릴 제킹 바지, 그러니까 바지선 말하는 거죠. 도척이 대기 중이고 중국에서 출발한 반잠수식 선박도 지금 17일 날 새벽에 들어온다고 하니까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걸 2년 반, 3년 동안 미루어두고 있었다는 것. 지금도 기억납니다. 2014년 11월 11일이 마지막 인양, 시신 인양의 마지막 날이었고요.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 이후에는 인양에 대한 이야기가 2년 반 동안 나왔던 거거든요. 2년 반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아무것도 한 게 아니라 증거를 인멸하고 있었죠. 물속에서. 네. 그런데 어쨌든 저는 이게 정권이 교체되기 이전에 인양됐다 하더라도 그다음에 그것이 선체조사 특별법이 반토막짜리 개차반으로 통과됐다 하더라도 정권이 교체가 되면 이 특별법을 다시 수정해서라도 세월호의 진실을 정확하게 밝히고 재수사를 통해서 어쨌든 향후에 어떤 잘못된 점들을 개선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국민 전체가 지금 고뇌해야 되는 부분인데요. 이번에 제가 일부러 이제 제주도 가면서 카페를 타고 갔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세월호의 4배 정도 되는 크기의 배를 타고 갔는데요. 고박장치도 전부 사진을 찍어봤고 어떤 바다로 가는지, 왜 그러면 이 세월호가 동고차도를 지나갔는지, 다른 배들은 다 동고차도를 지나가지 않고 해수부가 발표를 했거든요. 앞으로 한 달 안에 이렇게 후다닥 건진다는 건가요? 3년 동안 안 되던 게? 그래서 내가 화가 난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는 걸 왜? 그러니까. 아직도 이해 안 되고요. 그 신상철 대표가 나오셔서 했던 말이 지금 저는 맴돌거든요. 이왕 참을 수만 있다면 정권 바뀐 뒤에 인양하면 조사하는데 훨씬 더 좋을 것이라는 이야기. 탄핵이 됐으니까 그나마 좀 낫겠죠?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공범들이라고 하면 뭔가 증거인멸을 위해서 노력할 거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실제로 우리가 천안함 우리가 들어올렸을 때도 봤잖아요. 뻐개진 거를 폭발의 흔적이라고 언론에 거짓 선동 플레이를 하고 심지어 인양할 때 그물 쳐가지고 안 보이겠죠. 국민이 충격받을까 봐 그랬다잖아요. 근데 건져 올릴 수 있으면서 못 건져 올렸다는 이 비난을 좀 받아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저는 이게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매우 높고 현재까지도 많이 증거가 인멸되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게 지금 이 사람네들은요. 지금 증거를 인멸하지 않으면은 큰일 나! 증거 인멸을 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야. 진짜로. 그러니까 대선은 포기했다고 봐요. 대선 시점에서 끌어올리는 것 자체는 대선은 포기했는데 그보다 더 중요한 뭔가가 있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이 그 증거를 인멸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로서 정권이 바뀌기 그 직전에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증거 인멸을 하겠다. 저는 그런 의지로밖에 안 보여요. 뭐 대한민국 국민이면 다 그렇게 우리는 증거 인멸이 없이 인양해서 끌어올 것이라고 착각하는 건 완전히 무리라고 생각이 들고요. 결국은 공범들이라고 저는 보는 것이고요. 그 판타지물에 보면 막 괴수가 죽으면 갑자기 그가 했던 막 악행들도 막 동시에 싹 사라져가지고 저주에서 풀리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그거는 판타지물에서만 일어나는 일이고 박근혜는 없지만 박근혜 체제는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 안에 공범들은 청와대에도 시퍼렇게 그대로 살아서 여기 못 들어와 이러고 있는 거고 지금까지 이 세월호와 관련된 일을 해온 사람들도 하나도 바뀌지 않고 그대로 있다는 게 그러니까 그게 앞으로 치워야 할 똥이 얼마나 많은가라는 걸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세월호 침몰에는 박근혜가 전혀 연관이 없을 가능성도 있고요. 그렇죠.
어떤 세력들에 의해서라면 그 세력들은 밖으로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인양하는 과정에서 어떤 식으로 증거인멸할지는 아무도 모르고요. 설사 증거인멸의 행위가 없다고 치더라도 우리는 그 3년 동안 그걸 의심할 수밖에 없는 위치에 와 있다라고 보는 것인데 어찌됐건 만약에 세월호가 들어올려지면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박근혜 탄핵이 된 것만큼이나 감정이 묘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봅니다. 4월 5일 정도가 예상된다고 근데 해요. 그렇게 뛰어 올렸는데 하얗고 파랗던 그 배가 나중에 시커매져서 벌집처럼 구멍이 숭숭 뚫린 채로 밀려져서 올라오는데